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교육대학교 소속팀 동그라미의 강민지, 김정민입니다. 저희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만든 엔트리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을 기획하게 된 의도와 그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총 5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된 저희 프로젝트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수업 시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감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동그라미의 프로젝트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 만들기는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학생 능동적 수업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장애와 편견에 대해 되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엔트리를 활용하여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역량 및 엔트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대상 학년은 5학년이며 엔트리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흥미롭게 엔트리를 다루고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교과로는 실과, 사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있고 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과 교과에서는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가 있고요. 사회 교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구상하며 설정한 주된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였습니다. 코딩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기술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주어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수업 도구로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엔트리의 기초적인 블록 사용과 더불어 신호, 소리 등의 새로운 블록의 사용법을 수업에 녹여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멘토 선생님과의 회의와 피어 리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수업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과정 중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과 점자의 원리를 학습하게 되는 수업을 한 차시에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 수업의 차시를 5차시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어 리뷰 과정에서 엔트리가 낯선 학생들에게 다소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는 피드백과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피드백 내용을 참고하여 4차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엔트리 프로그램을 간략화하여 제작하고 프로그램 내 블록들을 비워놓는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체 수업 전개는 이와 같습니다. 총 5차시로 구성된 수업이며 1차시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2, 3차시에서는 점자 원리 학습을 통해 점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본차시인 4차시에서는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5차시에서는 4차시에서 제작한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1차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는 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담은 학교 속 장소들을 보고
무슨 장소인지 맞추어 보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 2에서는 시각장애 체험용 안경을 통해 시각장애를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3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 보행의 기본 자세를 알아보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절을 공부하며 모둠별로 시각장애인 배려 안내장 제작을 하며 활동을 마칩니다. 마무리에서는 제작한 안내장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며 시각장애인들은 글을 어떻게 읽을까에 관해 언급하며 다음 차시를 예고합니다. 2, 3차시는 블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연차시이며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점자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점자의 원리를 배워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은 2인이서 짝을 지어 눈을 감고 상대방의 손바닥에 쓴 글을 맞춰보는 짝게임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활동을 임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점자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배우며 이어지는 활동 2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학습지와 점자표로 점자를 쓰고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배운 점자 쓰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바꾸고 이를 입체비즈를 활용한 이름표를 만들어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수업의 마무리는 자신의 점자 이름표를 공유하고 점자 퀴즈를 맞춰보며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며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학습지와 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시는 본차시 수업으로 수업 목표는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4차시에서는 전차시 점자 표현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발표하며 자연스럽게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공부할 문제로 연결지으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점자 프로그램의 제작이 어려운 관계로 핵심 내용만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미리 엔트리 프로그램을 일부 제작해 놓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장면 2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초성, 기억, 글상자를 클릭하면 첫 번째 칸에 초성, 기억에 해당하는 점자 사진이 나오도록 해봅시다. 되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장면 2가 다시 시작되도록 해봅시다와 같은 직관적인 미션을 아이들에게 부여한 후 사용되는 블록을 검토합니다. 그 후 예시 코드 자료와 함께 교사의 지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활동을 거치게 되고 아이들이 제작한 점자 번역기를 자유롭게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교사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점자 안내판이 필요해 보이는 곳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며 4차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5차시 수업 목표는 우리 학교 내 시각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알고 엔트리를 활용해 점자 안내판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수업은 전차시에 만든 점자 번역 엔트리 프로그래밍 방법을 상기하고 만약 우리 학교에 시각장애인이 방문하였을 때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전차시에 제공한 과제를 확인하며 우리 학교 내에 점자 안내판이 필요한 곳을 공유합니다. 이어지는 활동 2에서는 전차시에 만든 점자 번역기를 이용해 필요한 문구를 점자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작성한 점자는 활동 3에서 볼록이라는 점자 제작 키트를 활용해 실제로 만져지는 점자 안내판으로 제작하며 활동을 마칩니다. 이후 모둠별로 만든 점자 안내판을 학교 곳곳에 부착하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며 5차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학습지와 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4차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5학년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도구에 있어서는 PPT와 학습지, 개별 노트북, 엔트리 자석 블록을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도입 부분에서
3차 시에서 진행한 점자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수많은 점자로 일일이 바꾸기 어렵다는 등의 아이들 대답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점자가 익숙하지 않으며 많은 점자를 번역하기에 쉽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엔트리로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본차시의 학습 문제를 도입하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습지와 엔트리 자석 블록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엔트리 자석 블록의 경우에는 엔트리 프로그램의 많은 블록 중 특정 색을 지닌 해당 카테고리의 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엔트리 블록이 다양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엔트리 점자 번역 프로그램에 필요한 엔트리 블록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학습지 활동 중 엔트리 블록 스티커를 직접 붙여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 아이들은 엔트리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위와 같은 교구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은 엔트리 점자 번역 프로그램 탐구하기, 학습지를 통해 오늘의 블록 알아보기, 장면별로 사용되는 오브젝트 알아보기, 엔트리로 점자 번역기 만들기, 미션 3개에 대한 쪼개어 생각하기와 코딩하기의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에게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례와 함께 초성 힌트를 PPT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지 활동 중 오늘의 블록 활동은 학습지에 적힌 특정 블록에 대한 설명을 보고 해당하는 블록 스티커를 설명 옆에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위 활동에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잘 떼어내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현장에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엔트리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점자 프로그램의 예시를 미리 제작한 후 핵심 부분의 코딩을 비워놓아 아이들이 채워넣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의 블록을 부여하였고 개인 지도에 가까운 설명이 들어갔는데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중간에 한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 대한 수업 성찰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지 중 오늘의 미션을 통해 아이들이 핵심 내용을 직접 코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절차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미션을 세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쪼개어 생각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한 결과 아이들이 엔트리 점자 번역 프로그램의 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블록을 조립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본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점자 번역 프로그래밍을 짜며 절차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배려하는 태도를 내변화할 수 있다. 셋째, 배려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능동적인 탐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구체적인 실제 수업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의 블록 스티커와 같은 교구 사용에 있어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아이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겨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클릭을 잘못했을 때 이를 바로 발견하고 바로잡기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꼈던 소감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부족했던 소프트웨어 AI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또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엔트리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참여하며 배운 점과 느꼈던 점이 발판이 되어 예비교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프로그램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제가 직접 참여하며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현해보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며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던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이렇게 실현해보게 되어 두려움 또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